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의학적인 행위라는 거는 과학적인 사이언티피컬한 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결국 의료행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여러 가지 평균값들,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들을 쭉 만들어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술 방법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논문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그 논문의 근거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문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습을 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치료 분야와 또 이렇게 논문을 쓰는 분야가 조금은 별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무래도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논문을 또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반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거나 그런 분야, 임상 분야에 시간을 또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논문을 쓰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랑 대학을 마치고 나와서 종합병원에 근무했을 때 재건수술과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여러 편 썼었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최신 지견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좀 쉬운 내용들은 아니죠.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 논문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된다고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썼던 논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참고 문헌을 쭉 다는데 네이처 학술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논문 학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모티바의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을 얘기를 한 건데요. 모티바란 보형물이 겉에는 이제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텍스처에 아주 미세한 그런 마이크로 텍스처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 보형물에서 보이는 단점, 그 다음에 스무스 보형물에서 보이는 단점들, 그러니까 스무스 보형물에서 단점은 피막이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구형 구축이 온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처 보형물 같은 경우는 그런 미세한 그런 바이오필름이 만들어지면서,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미세 세균막이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희귀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다 말하자면은 이 모티바 보형물이 막도 얇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그 바이오필름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논문입니다. 네.